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1주차를 우리 PPT 자료로 진행을 했는데, 갑작스런 그런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도 함께 접하면서 습득하면서 실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런 확산세가 조금 진정되면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보충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고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좀 무료감도 있고 조금 어떠한 그 자존감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2학기를 활기차게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시간, 이러한 시기일 때 조금 더 알차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학기에 한국조리 실습 2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조리, 우리 전통 음식 이전에는 우리 그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젊은 층에서 많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일상 먹는 그런 일상식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러한 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되기를 조금 꺼려했어요. 그리고 웬만큼 잘 해서는 또 한국 음식을 해서 맛있다 이러한 느낌을 잘 하지 못하지만 뭐 케이팝이나 아니면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해외로 많이 나아가고 진출하고 그런 관심도를 가지면서 이런 한국 음식점들이 또 해외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여행을 왔던 그런 관광객들이 또 한국 음식을 외국에서도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 음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요리를 담당할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많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경력과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한국 조리사에게 몇 등급을 줄지 그 등급 분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도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면 그만큼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 음식이 왕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쭉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발전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입장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문화가 그 한국 음식의 뿌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이나 이런 불교에서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는 이런 가금류나 이런 어류 이런 것들은 없고 우리 채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한 그러한 채식 요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의뢰인가 어떻게 하는 방식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학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거부감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발효공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공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제철 재료, 우리는 시기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절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철 재료를 이용한 그런 요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주 재료의 효능과 활용법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바로 공양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극이나 어떤 불교의 사찰에 가게 되면 이런 식사 때가 되면 이런 바로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은 무엇일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세 파트 정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공양은 스님들의 밥그릇을 바루라 그러고 승가의 공양법을 바로 공양이다 라고 해서 바로 공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들의 밥그릇을 바루라 그러고 우리가 승가의 공양법을 공양이다. 그래서 바로 공양이다 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로 공양의 뜻을 보면 수녀들은 우리 배를 배불리 채우고 맛을 탐닉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닦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약으로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삼보와 사중의 은혜를 갖고 삼도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먹는 법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사극을 보거나 아니면 사찰 가서 보면 이게 그런 예법에 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3번은 부처님, 경전, 스님, 그리고 사중은 국가, 부모, 스승, 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다. 그래서 3도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에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르공양할 때 식사하는 방법은 1일 1식을 하는데 점심 식사가 정식.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루에 3식이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죽을 먹는 것은 또 허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공양할 때 우리 먹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개인 보에 이렇게 싸서 개인의 물품들, 식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또 보관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면 바로와 부대기구를 살펴보면 어시바로, 그래서 죽과 밥그릇, 그리고 국그릇, 그리고 반찬 그릇, 물그릇 이렇게 해서 네 개가 한 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수건으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 역할 겸 무릎 수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저집이나 아니면 바로 뚜껑, 바로단, 바로보 이렇게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공양에 우리가 깃든 정신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님들이 승려들이 이런 도를 닦으면서 예법을 중요시한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 얘기했듯이 어떠한 국가를 위한 그러한 생각, 부모님이나 스승 그리고 시주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 경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드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에서 공양은 여법한 동적과 그리고 동작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며 수행을 위한 의식이 하나로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깃든 정신은 살펴보면 평등사상, 그리고 청결사상, 절약사상, 공동체사상, 복덕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 바로공양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PPT 자료를 조금 키워서 보고 다시 저장하지 않으면 그 위치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양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에 싸서 개인의 식도를 이렇게 보관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좀 신기한 게 항상 식사하고 나서 어떤 우리가 말하면 식기세척을 한다 그러죠. 이런 식기세척하는 방법이 조금 남다르다, 독특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여기 어떠한 위생적으로 좀 안전할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육류, 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붙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이런 그릇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팅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닦음으로써 깨끗하게 구비가 되는 것 같은데
위생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본인들이 식사를 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죠. 거의 남기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물로 헹구어서 또 그 헹군 물을 다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또 어, 식사를 하는 그 시기가 오면 때가 되면 또 식사하는 그런 형태로 발효공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철 재료를 보는 건 우리가 그 시기에 맞는 식재료를 섭취할 때 가장 영양가가 높고 그리고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맞는 식재료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영양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절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환경이나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해서 계절을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죠. 자연을 이해하고 농사나 천지운행을 기록한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재료의 그러한 시기절 우리 월별로 한번 살펴보면 2월에는 우리 입춘과 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 때는 봄이 일어선다 해서 양력 2월 4일경 그 뒤에 15일간 입춘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우에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중후에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루에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싹이 돋고 겨울 내에 얼어있던 우리 위에 표면에 얼음은 얼어있지만 그 밑에 물은 흐르고 있죠. 그 밑에 물고기들이 깨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입춘첩이나 입춘굿 보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수가 있습니다. 우수는 눈이 비가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내에 얼어있던 눈 내린 눈들이 녹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력 2월 19일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후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마루에 초목에 싹이 튼다. 그래서 겨울에 있었던 기러기들이 이제는 다시 추운 곳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고목에 입이 다 떨어진 고목에 싹이 피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이 우수가 되면 이제 농사를 준비하고 씨앗 고르기와 장 담그기 이러한 점들을 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을 때 나는 그러한 제철 재료를 보면 냉이나 아니면 쓴바기 그리고 칡뿌리나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이제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돋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가지고 이런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한다. 자, 장담그기라는데 소금물에 메주 띄우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콩 발효식품은 쌀 주식인 채식 문화에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불교에서는 이런 육류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중국 춘장이나 일본에는 미소와 낫또를 우리가 이제 콩이나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템페라고 해서 이러한 장을 담가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을 지나서 3월이 되면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초에는 복숭아꽃이 피고 중후에는 꾀꼬리가 울며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웬만큼 자라서 땅속의 곡식뿌리가 차지하면 곡식이 풀을 이겨낸다라는 시기입니다. 자, 4월에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에는 양력 3월 21일경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양의 환경이 영도이고 초후에는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온다라고 해서 3월에는 제비를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뭐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 시절식이 조금 혼동스러울 때도 있고 또 이러한 식재료들이 항상 우리가 사시사철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감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부분들 내용들은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문 때는 보리쌀이나 아니면 원추리 그리고 머위대나 달래, 도라지, 더덕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한 그러한 요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민들레 잎이나 쓴바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아찌를 많이 담그기도 하죠. 그리고 대파, 부추, 상추, 쪽파 이런 것들 또 조선 배추가 있고 우리 2월에는 장을 담그기를 했다면 3월에 이제 고추장 담그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에는 청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경 우리 한식일, 식목일을 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에 오동나무에 꽃이 피고 중후에는 종달새가 운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라고 할 만큼 우리 왕성한 그런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요즘 뭐 식목일이 우리가 그런 어떤 국경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식목일에 대해서 중요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어릴 때 보면 나무 심으러 간다라고 해서 이때 나무를 많이 심었던 기억들도 새싹 생각이 납니다. 새삼스럽게. 자, 그리고 6월에는 고구라고 해서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되면 비가 많이 오죠. 4월 20일경에 농사가 시작된다. 초에는 마름이 생기고 나루에는 뻐꾸기가 뽕나무에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달의 순이나 아니면 고사리, 고비, 그리고 쑥이 그런 제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쑥은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억세져서 우리가 이용할 때 뭐 이렇게 무쳐서 먹거나 끓여 먹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먹기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묵나물 만들기 이러한 정도의 그런 요리 재료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입니다. 5월은 입하라 해서 5월 5일경, 양력 5월 5일경 입하라고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농가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그 월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좀 달력을, 고전적인 달력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한문으로 써 있기도 하고 또 한글로 써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기구나라는 거 달력을 보시면서 한번 시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그 기일들을 쭉 보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날짜를 보면서 요 시기에는 날씨가 어떻게 있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만이 있습니다. 햇볕이 충만하고 만물이 점점 생장해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력 5월 21일경이다. 초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죽어간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올 준비를 하는 거죠. 마루에는 보리가 익는다. 아카시아 꽃이나 아니면 앵두, 그리고 딸기, 부추, 아우, 시금치 이러한 그러한 식재료들이 풍성하게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내놓는 채취해서 내놓는 그러한 식재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로 넘어갑니다. 6월은 망종과 하지가 있습니다. 자, 망종은 양력 6월 6일경으로 논벌이나 벼등,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는 시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는 양력 6월 21일경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길고 높게 뜨고 낮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하지에는 가장 낮이 길다, 긴 시기이다. 해가 가장 오래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에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또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울기 시작하고 마루에는 반하의 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여름을 알리는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는 저장 감자를 고르고 말리고 마늘갈물이라는 것은 그늘지고 바람 잘 되는 처마 밑에 매달아서 말린다는 뜻입니다. 곡식 갈무리, 장 갈무리 이렇게 해서
그늘진 곳에 우리가 이제 말려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에는 비름나무입니다. 아니면 쉐비름. 이때 되면 우리가 나물 무침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비름나물 무침, 이런 것들, 쉐비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왕 고들빼기, 쌈을 싸서 많이 먹고, 오디가 열려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즈음해서 열무김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실을 담그는 그러한 시기가 하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한국 요리 하다 보면 이런 단 거, 설탕을 좀 줄이고 설탕을 바로 넣는 것보다는 좀 발효된 그러한 단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이 매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매실을 담가서 매실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매실청을 가지고 우리가 단맛을 조절하는 그러한 요리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단맛을 배가시키는 것도 건강에 더 좋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에 뭐든지 이러한 것들을 좋다고 해서 넣고 조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설탕에 단맛을 넣는 건데 이런 부분에 매실청을 넣었을 때의 맛과 또 꿀을 넣었을 때의 맛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숙성되는가, 그리고 보관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거 국내에서 그 철에 나오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런 그 온실이나 아니면 재배된 또 수입된 이런 식재료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을 담그거나 아니면 청을 담글 때 예전과 같은 그러한 맛이 나지 않고 또 보관하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제조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 기후 온난화와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식재료를 모두 수입해서 가져가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그러한 식재료들, 제철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현지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7월로 넘어갑니다. 7월은 우리 소설라 그래서 양력 7월 7일경 우리 태비나 잡초를 뽑고 장마가 오는 시기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서가 있습니다. 7월 23일경입니다. 중복이고 가장 더울 때 우리가 그래서 중복 이때 우리가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많이 섭취하는 시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풋고추나 오이, 가지 등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또 참외가 많이 우리가 그 섭취하는 그런 시기이다. 참외를 가지고도 다양한 요리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재료가 이철에 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을 넘어니다. 8월은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논벼가 익는 시기이다 라는 거,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기이다. 그리고 처서는 더위가 멈추는 시기, 양력 8월 23일경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단호박이나 홍고추, 노각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이 되면 백곡이 풍성한 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양력 9월 23일경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낮과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같아지는 그러한 시기가 추분이다라는 것. 이때는 우리 도토리나 이런 풋고추, 옥수수를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은 농사철이 가장 바쁘고 가장 뿌듯한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추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물을 다 거두는 그러한 시기죠. 그리고 한로가 있어서 우리 찬이슬이 맺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리고 찬설이가 내리는 상강의 시기가 이때 10월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이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선조들의 그런 조리법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11월로 넘어갑니다. 입동입니다. 이제는 겨울 기운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양력 11월 7일경입니다. 낙엽이 쌓이고 찬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설입니다. 양력 11월 22일경에 첫눈이 내린다. 이 첫눈이 내린 시기는 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기후적으로 변화하는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 조리를 하시고 제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매주를 쓰고 청국장을 띄우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12월입니다. 12월은 우리 땅이 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사를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설이라 해서 우리 눈이 많이 오는 시기, 동지라 해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시기이다. 하지와의 정반대인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 놓은 말려 놓은 이러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불려서 요리를 해 먹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시래기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즐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술식을 한번 살펴보고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에는 우리 다시 소활이라 해서 초에는 기러기가 북으로 돌아가고 중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해서 우리 대안은 마지막 날을 겨울을 매듭짓는 날이다라고 해서 겨울이 이제 저무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1월에는 우리 신정도 있고 구정도 이제 다가오고 해서 가래떡을 떡국을 우리가 주로 즐기는 겨울에 담가놨던 동치미와 함께 즐기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발의 공양에 깃든 정신을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앞전에 발효공양을 할 때 5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평등, 청결, 공동체, 복덕, 절약,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철 재료를 24절기에 맞춰서 월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2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까지 해서 우리가 주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시기에 어떠한 제조를 시작을 하는지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그 선조들의 지혜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국조리 2 전통 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주 재료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